제일 많이 보는 환자 유형은 외진 가고 싶습니다. 결국은 정신과 선생님이 꼬매셨는데 꼬매긴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주 사용하시는 그런 멘트 같은 게 있나요? 언제 갈래? 안녕하세요, 준의 세계 준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분을 모시고 특별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입대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뭘까 생각을 했는데 아마 좀 건강이 아닐까. 그래서 군 시절에 저와 함께 근무를 하셨던 군의관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같은 부대에서 군의관으로 근무했던 이비인후과 의사 송근호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채널도 하고 있고요. 네, 뒤에 이거 보이시죠? 나중에 꼭 들어가 보세요. 여기. 저번에 한번 제가 대본을 보내드렸는데 그때 뭐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이게 군의관들이 군대 가면 한 번씩 겪는 일인데 이 질문 항상 받아요. 군의관님은 언제 의사가 되십니까?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이미 군의관을 끌려갔다는 것 자체가 의사죠. 네. 의사를 끌고 오는 거예요. 군인이 의무 쪽을 선택을 해서 군의관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용사들이 네. 많아요. 그런 생각보다 친구들이 좀 있는데 이제 그거를 그냥 궁금할 것 같아가지고 의사가 돼서 영장이 날아옵니다. 끌려오면 군의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부대에 있는 군의관님들은 다 훌륭하신 의사분들이라는 걸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내 건강을 어떻게 군대에서도 잘 챙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실 거란 말이에요. 혹시 군대에서 아프면은 뭐 언제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그게 조금 이제 이거는 사실 근본적인 문제고 해결이 좀 어려운데 의사는 상주가 돼 있잖아요. 의사는 문만 두드리고 군의관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하면 바로 진료를 볼 수 있고 공짜로.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의사 혼자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이제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사실 의사를 보는 거는 바로 할 수 있지만 그게 진료인지는 조금 애매해요. 네. 그러니까 진료를 보긴 좀 어렵다. 의사를 볼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간단한 뭐 소견이나 뭐 이런 걸 들을 수가 있겠지만 뭐 검사 같은 걸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검사를. 네. 결국은 이제 병원을 가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게 다들 병원을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인원이 제한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바로바로 보기엔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군의관이 판단을 해가지고 이 인원은 좀 빨리 병원을 가는 게 좋겠다 싶으면 좀 이렇게 막 낑겨 넣어주고 이렇게 하기도 하니까. 네. 그러니까 딱 보이거든요. 얘는 병원을 가고 싶어서 병원을 가는 거구나랑 진짜 아프구나랑 어느 정도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어필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보통 용사들이 약을 받으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다 똑같은 약인 것 같다고. 두통이라서 갔는데 감기 걸려서 갔는데 또 똑같은 약이다. 이거에 대한 좀 진실이 똑같은 약이 맞아요. 똑같은 약이 맞는데 문제는 거기 쓰는 거를 제가 여기 지금도 쓰고 있거든요. 이게 진통소염제라는 약이에요. NSAID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진통 효과가 있고 폐혈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열나고 아프면 무조건 그 약을 주거든요. 근데 이제 군대 안에서는 이제 들어오는 약이 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은 증상으로 밖에 이제 일반 민간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도 아마 똑같은 성분일 거예요. 근데 약 모양은 좀 다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프고 열이 나면 줄 수 있는 약이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진통소염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죠. 대부분 이제 증상이 거의 아프고 열나서 오니까 맞아요. 다른 약을 뭐 줄 게 많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럼 약도 잘 그렇게 지어주시고 그리고 진료도 잘 봐주시는데 보통 우리 군인들이 군병원에서 진료받는 걸 조금 꺼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약간 좀 그런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병원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무서운 소문들이 있잖아요. 그쵸. 소문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결국은 여기서 보는 의사 선생님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막 그 밖에 대학병원에서 진료하다 온 선생님들이니까 사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군 병원에서 근무는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내부적인 사정은 모르지만 가끔 가다가 이제 후손 같은 것 때문에 군병원 가보면 생각보다 되게 잘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의료 장비 같은 게 생각보다 되게 잘 돼 있어요. 군의관으로 지금 3년 근무하셨잖아요. 네. 그때 제일 많이 본 환자 유형이 어떤 게 있으셨어요? 제일 많이 본 환자 유형은 외진 가고 싶습니다. 이걸 원한 건 아니었지만 세컨드가 이제 보통 거의 통증이죠. 이제 훈련 같은 거 하고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그렇게 막 신체 활동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쵸, 맞아요. 많지는 않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신체 활동이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 막 아프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아파서 오고, 아파서 오면 결국은 그때 아까 말한 그 약을 약? 줄 수밖에 없는 엔세이드를 줄 수밖에 없는. 그렇죠. 나머지는 이제 열나서. 그러면은 주로 열나는 친구들 혹은 뭐 신체 활동을 통한 통증. 그래서 똑같은 약, 그 진통제, 진통 해열제 네. 그거를 준다. 두 개 다 약이 똑같아요. 아, 다 지금 질문이 풀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군대 가가지고 하얀 약만 줬다고 해서 이렇게 뭐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아. 그게 진짜 좋은 약이네. 그래, 지금도 쓰고 있어. 아까 맨 처음에 외진 보내달라는 친구들이 뭐 왔다고 했잖아요. 제일 많이 왔다고.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이제 진료를 볼 때 지휘관하고 군의관님하고 의견 차이는 혹시 없으셨나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약간 지휘관 운이 되게 좋았던 편이에요. 네, 대대장 그쵸. 두 분을 모셨는데 되게 그 저희 선택을 약간 존중해 주시고 딱히 막 제가 그런 것 때문에 맞아요. 좀 불편했던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군의관끼리 얘기를 하다 보면 약간 좀 그런 경험이 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는 군의관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없었습니다. 그럼 혹시 지금 이비인후과를 이제 전공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제일 자신 없는 그런 어떤 분야가 있으실까요? 혹시? 그 의사는 사실은 자기 전공 분야 아니면 거의 그 잘 모른다고 보시면 돼요. 제 기억에 남는 게 네. 그쪽 한 그 용사가 이쪽에 찢어져가지고 사단 의무대를 갔는데 거기 나온 군의관 선생님이 정신과 선생님이었어요. 그냥 꼬매야 되는데 네네. 저도 이제 그때 많이 꼬매본 적이 없었고 거기 선생님 정신과니까 꼬매본 적이 당연히 특히 없을 더. 거잖아요. 서로 이제 막 눈치 보다가 결국은 정신과 선생님이 꼬매셨는데 네. 그런 기억이 좀 나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마무리는 잘 하셨는지. 어쨌든 꼬매긴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요즘에 이거 이렇게 이것도 잘 나오던데 군대 이거. 그렇죠. 차라리 그게 나아요. 이렇게 보통 일자로 쫙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맞아요. 보통 막 거기서 찢어지는 거는 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나니까 예. 사실 어지간히 많이 꼬매본 사람이 아니면 잘 꼬매기 좀 어렵죠. 그래서 더 예. 힘든 게 있구나. 자신 없는 전공에 뭐 관련된 병에 걸린 친구들이 이제 오잖아요. 그럼 혹시 자주 사용하시는 그런 멘트 같은 게 있나요? 그 친구들한테? 언제 갈래? 그러면 거의 보내달라는 데를 보내주긴 했었어요 그때. 이런 군의관님을 만나야 아주 편안한 군 생활을 아주 할 수 있는데 용사들이 이제 군의관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안 했으면 하는 말, 했으면 이런 말은 제발 내 앞에서 하지 말아라, 이런 게 좀 멘트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약간 좀 무슨 말을 해도 좀 들어줬던 편이라서. 맞아요. 그랬죠. 저는 그렇게 좀 그런 건 없긴 했는데 다른 군의관님들 보면 그렇게 막 그 외진을 거의 약간 무조건 보내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오는 용사들이 좀 불쾌했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난 어디가 아픕니다 해서 그런 외진을 갈지 말지를 이제 좀 약간 판단을 맡겨야 되는데 이제 가야 되겠으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오는 용사들이 가끔 있나 봐요. 그게 왜 그럴까요? 나는 이분을 못 믿겠다, 약간 이런 느낌일까요? 그 친구들한테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는 있겠는데 이제 군의관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저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일단 보내셨어요. 저는 그런 불쾌함을 느낄 생각. 그래서 인사과가 조금 바빴던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군의관으로서 되게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의무실이 좀 그때 좀 시간은 4년 정도 지났지만 의무대가 조금 이런 거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게 있을까요? 물론 지금은 적용이 안 되더라도 혹시 그 당시. 사실 이거는 이게 한 번에 해결이 불가능한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 제 의무대라는 공간이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딱 전쟁터에 딱 떨어졌는데 총이 없어요. 맞아. 약간 그 느낌이에요. 그럴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 외진 얘기를 많이 했지만 결국은 해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도 군병은 이제 장비가 있고 보조 인력이 있고 다 있으니까 거기 그쪽으로 보내는 게 사실 최선이에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진료라는 걸 받으려면 군의관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사실 딴 게 아니라 그거예요. 내가 이만큼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거밖에 못한다. 그러니까 이거밖에 안 하니까 또 용사들은 이거밖에 못하는다. 그쵸. 네, 그런 게 좀 있긴 해요. 이게 배부른 고민이긴 한데. 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만성 중이염이라고. 대대에서 한 3년 정도 있으면
내가 여기서 이제 뭘 하고 있는 걸까? 아, 병원에서 이제 뛰어다니던 그게 생각이 나면서 그렇죠. 네, 좀 약간 무력감 느껴지고 무기력해지고 이걸 이제 만성 중이라고 이렇게 아, 저는 제가 지금 중이염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이염이 왜 갑자기 그랬는데 중이염이에요. 중이염. 중증 군무력증이라는 것도 있고 아, 근무력증이라는 병이 있거든요. 원래. 근무력증. 근데 이제 중증 군무력증이라고. 약간 무력감을 느끼는 그런 그렇죠, 상황인가요? 네. 그럼 지금까지는 네. 좀 썰이라기보다는 그 개인적으로 내가 군대에 갔을 때 그런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내 건강을 어떻게 챙겨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드렸고 이제 2부를 또 찍게 될 텐데 그때는 좀 군대 썰에 대해서 좀 이제 본격적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1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안녕. 됐습니다.